뭐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재물운도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진짜 돈이 들어오는 것도 걷어차고 뭐 재물운도 없고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막연히 저 혼자 생각한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내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계속해서 읽고 있는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인 부자의 그릇의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 이 책을 참 좋아해가지고 2번, 3번 반복해서 보았고요.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했었고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딱 뽑아서 말씀을 드리니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물운이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인복이 없다는 겁니다. 뭐 물론 내가 정말 타고나서 인복이 없다 혹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참 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긴 게 다양한 것처럼 개인이 타고난 복도 다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들게 살길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더 나아지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만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잘 살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복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인복을 쌓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인복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복을 베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복을 베풀어서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보고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알게 되어서 인복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또 인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복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나누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인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게 없는 걸 알았으니까 쌓으면 되겠구나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요. 바로 신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용이 없다라는 거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혹은 제가 정말로 감명 깊게 느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돈이라는 속성은 돈이 돈을 불러온다기보다는 돈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을 한번 2번, 3번 곱씹어 보면은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돈이 뭐 발 달려서 나에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돈을 주려면은 뭐 계좌이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거고요. 돈을 이렇게 지폐로 받으려고 해도 누가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때 나에게 돈을 줍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어떠한 돈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줬을 때 혹은 무언가를 줬을 때 그리고 나에게 돈을 주고 싶도록 마음을 줬을 때 그때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의 내용하고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복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풍수에 있어서 모든 것은 자연이 항상 우선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만큼 힘이 마음의 힘, 그런 생각의 힘이 정말로 강력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력한 존재들이 또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데 그 강력한 존재가 내 주변에 없다? 그러면 내 주변에 돈도 없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변에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가져가지고 성격은 정말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라고 하지만은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남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찾게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들 대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빚을 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은행이 그냥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마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전문 직종에 계신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런 분들은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경제의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돈의 운의 흐름과도 정말 맞아떨어지는 그런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은 신용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신용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십시오. 뭐 하나 누군가 만나기로 했다든지 뭐 하나 누군가에게 주기로 하거나 뭐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과의 그 약속을 철칙으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베푸는 연습을 하시면은 저절로 신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은행의 신용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행은 돈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속해서 빌리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갚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현실적인 신용도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재물운이 없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작은 돈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두 명의 화자가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고요. 그 책 속에서 젊은 사람이 1,000원 자체를 다루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인은 이 젊은 사람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1,000원 혹은 10,000원 혹은 200만 원 그렇게 작은 수준의 돈의 단위라고 할지라도 돈 자체의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돈의 상대적인 비율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내 수중에 만약에 10,000원이 딱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000원에 5,000원이라고 하면은 5,000원 자체는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10,000원에 있어서 5,000원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의 50%이기도 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꾸려 나가야지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돈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돈이 가지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여행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자체가 이렇게 여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복권을 사고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나의 더 활력소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뭔가 확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빚을 끌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락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어디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 걸 보면은 왜 나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은 그 사람의 돈일 뿐이지 내가 가질 돈은 아닌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어찌됐건 내 수중에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만 있어도 그것으로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요. 섣불리 투자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나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잠깐 머물렀다가 또 금방
떠나가게 되는 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그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발하는 그러한 노력의 여행을 우리는 바라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 돈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신입사원의 시절을 거쳐야 되고 누구나 처음이라는 그런 아픔도 겪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거 하나를 내가 달성하고자 할 때 그 달성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단 1%입니다. 하지만 그 1%라고 한다면은 한 번만 시도할 게 아니고 100번을 시도한다라면은 100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든 사례에는 그 시도하는 동안 드는 돈의 양을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가분들 지금 빠르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룩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겁니다. 단 너무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은 자원으로서 최대한 많이 휘둘러서 배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을 쌓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성공에 나아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말이죠. 우리가 소유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돈은 물과 같다라고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내가 계속해서 소유한다라면은 돈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또다시 더 많은 것을 들여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자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천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돈을 굴리는 나라는 사람의 특성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지금 당장 노력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또 오늘 하루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